8월 1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최고위원 정청래는 대선도 총선도 다 1인 1표다. 전두환 체육관 선거,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1만 명이 뽑는 대통령 간선제를 우리는 반대하고 1인 1표 직선제를 관철한 정당이다. 다른 선거는 1인 1표제인데 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정당, 민주당에서 1인 1표제를 하면 안 되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서울 관악구 갑의 유권자 수는 27만 명 정도로 15만 명 수준의 서대문구 갑보다 12만 명가량 많았습니다. 유권자 수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두 선거구지만 동일하게 한 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으므로 서대문구 갑 유권자의 한 표는 관악구 갑 유권자보다 2배의 위력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1인 1표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선거구제 방식을 폐지하고 모든 국회의원을 비례대표제로만 선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회의원을 비례대표제로만 선출한다면 인구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중앙정치에서 소외당할 여지가 있기에 선거구제 선거 방식은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청래의 논리에 따르면 현행 소선거구제는 반민주적인 선거 방식일 것입니다. 민주당의 당원 구성이 전 지역에 걸쳐 고르게 형성되지 않는 한 당원 수가 적은 지역의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대의원제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당론인 지역주의를 타파하여 전 국민을 대변하는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며 민주당 내부와 국민 전반의 인식 차이를 줄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정파적 이유에 따라 폐기에도 무방할 만큼 얄팍한 이유로 대의원제를 유지해오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대의원제가 송영길 돈봉투 사건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정청래가 말한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민정당의 조직적인 돈봉투 살포가 이뤄진 금권선거이기도 했습니다. 선거 부정은 제도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낮은 도덕성이 원인입니다. 도덕성을 하찮게 여기는 이재명의 민주당에선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얼마든지 부정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청래는 국민의힘도 일찍이 폐지한 대의원제를 왜 유지하려 드는지 의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의힘보다 우월했던 도덕성을 굴레처럼 여기며 이제 전국정당이라는 목표까지 폐기한다면 국민의힘보다 어떠한 점이 낫다고 유권자들에게 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니, 그런 정당을 민주당이라 부를 수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버TV 블랙아웃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예, 정청래가 이런 얘기를 했군요. 네, 이 양반은 한 올해 초부터 꾸준하게 계속 이 얘기 해왔었어요. 한 번씩 기회 될 때마다. 네네네네. 뭐 전당대회 때 이런 네. 하여튼 뭐 무슨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명계 전반적으로 요 비슷한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나 이제 정청래가 요 소리 하는 거는 좀 다른 속내가 있지 않냐. 네네. 그런 식의 시각들이 좀 있죠. 뭐 네. 이를테면 이제 이재명이 정말로 구속이 돼가지고 부재가 되는 상황이 되면은 뭐 이제 비대위 체제가 잠시 들어오겠지만은 다시 이제 전당대회를 열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차기를 자기가 노리는 게 아니냐, 정청래가 노리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정청래가 대의원 확보 자신이 없나 봐. 뭐 일단 지금 이 동력이라는 게 개딸이니까 얘들은 뭐 대의원하고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죠. 아니 근데 이제 친명 의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들을 또 따라다니는 대의원들이 제법 있을 건데 아마도.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그 사람들을 다 규합을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가 좀 그런 또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의외로 정청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재명 부재 상황이 와가지고 새로 이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은 친명 내부에서도 이제 무주공산이니까 또 다른 경쟁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대의원들을 등에 업고 친명 대의원들을 등에 업은 다른 경쟁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정청래의 최대 경쟁력은 유튜버들하고 결탁한 거. 그렇죠. 그걸로 이제 일반 그 권리 당원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거 그거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대의원제를 폐지하면은 가장 득볼 거는 뭐 친명 중에서 정청래가 아닌가.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이 있고 이제 그래서 이런 소리를 계속 내는 걸 수도 있다. 뭐 이제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부친상을 당하셨어요.
네네. 뭐 이제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좋은 소리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오늘도 예약돼 있긴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이제 그 어쨌든 사람이 뭐 그 이제 부친이 돌아가셨으니까 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뭐 추모의 의미를 뭐 굳이 저는 솔직히 추모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좋은 말 하고 싶은 생각하는데 근데 거기에 굳이 대고 악담을 할 건 아니잖아 사실. 이거 뭐 그 부친상 당했다고 하니까 지금 이낙연 총리님도 거기 조문하셨고. 네네. 이재명도 와가지고 조문하고 사진 한 장 파갖고 대통령님은 그냥 조화만 보내셨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렇다고 하죠. 그 이제 그 저희 대변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위로의 말씀 전달하시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이거 여기 대고 이제 악담을 퍼붓는 이 이제 일군의 개딸들이 나왔는데 너무 폐악질이 심하다 보니까 기사들이 이제 막 나왔어요. 그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그 저기 뭐 그 보고 기사에도 대놓고 막 악플 달고 뭐 이제 이게 광복절 다음 날인가 그랬죠 아마? 아 이제 광복절 당일이었나? 다음 날인가 아마 그래가지고 뭐 순국선열들께서 경축사 듣고 저승에서 화가 잔뜩 나셨다. 화가 났으면 윤석열을 데려가야지 왜 아버지를 데려가? 그리고 뭐 지옥 왕생을 비나이다 이딴 이제 글들을 막 뭐 SNS나 댓글로 많이 달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노사연 씨 같은 경우에 좀 개인적인 어떤 이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사연 씨라고 노사연 씨 언니분이잖아요. 노사봉 씨. 예. 예. 이제 그 조문을 갔다 왔다 이제 그게 기사로 나왔는데 거기 대고 이제 또 악플 장난 아닌 게 달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막 뭐 있지 그러고 있고 거기 대고 뭐 정체를 드러내는구나. 이건 뭐야? 뭐 아니 뭐 노사연 씨가 언제 뭐 저기 뭐 우리 쪽 사람인 척 한 적이 뭐 정치적으로 얘기한 적 정치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 기억나는 게 하나도 네. 없는데요. 뭐 제정신이냐 기억할 거다 뭐 방송에서 나오면 채널 돌리겠다 뭐 이 노래 패러디 해가지고 뭐 니들 만나면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매국의 바람이고 그리고 손절하네 뭐 손절. 네. 그리고 뭐 민족 반역자 집안에 잘 보여서 한 자리 해버리고 꼬리치는 노씨자매 이런 소리를 하고 이것들이 이제 기사에 소개된 그런 댓글들인데 실제로는 이거부터 훨씬 수위가 심합니다. 막 죽이겠다 막 그런 소리도 하고 얘네들은 뭐 툭하면 죽여. 뭐 죽인다 소리하고 막 쌍욕 온갖 그 더러운 쌍욕들 해대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 사람들 그 이렇게 적정선이라는 게 없어요 보면 진짜로. 한계를 계속 넘어 한계를 계속 초월해 아득하게. 그냥 동물 같아. 그냥 네. 딱 하면은 자동으로 그러니까요. 떡밥 나오면은 그냥 물어. 아니 뭐 예를 들어 윤석열 사망 기사가 떴다고 칩시다. 뭐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그러니까 본인의 사망 기사라고 하면은 워낙 증오하던 대상이었으니까 만약에 우리도 이재명 사망 예를 들어 이재명이 죽었다 칩시다. 뭐 난 거기 대고 이 정도까지 악담을 할 수 있을까? 일단 그냥 우리끼리 바로 모이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이기 바쁘지.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고기 잔치를 하고 하긴 하겠지만은 댓글 달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굳이 대놓고 또 이렇게까지 막 증오를 드러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에이 더러운 새끼 잘 죽었다. 뭐 잘 죽었다나 아니면은 그 싸지른 거는 다 치워놓고 가야지 책임을 무책임하게 저렇게 가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참 이거는 뭐 싫어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싫어한다고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건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지. 그리고 특히 그 다른 사람이 조문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비아냥대고 이렇게 욕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럼 이재명 조문한 것까지도 뭐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아직 그리고 윤석열이 아직은 좀 덜 팔았거든. 나라를 아직 팔았다고는 좀 보기가 어렵거든요. 아니 뭐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그 개인에 따라 이제 느끼는 온도 차는 다를 수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뭐 그저 이재명 그 조문한 것도 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부터 까야 되는데 얘들을 영업한다고 까야 되는 거 아니야? 뭘 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분은 아니 그냥 사적인 인연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이거 좀 뭐 그러나. 근데 주진우는 갔을까? 글쎄요. 그렇게까지 막 누나 거렸는데 김건희한테. 주진우 안 가면은 주진우 나쁜 놈이다. 김어준하고 주진우는 인간적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아니 주진우는 그거보다 그 지금 법정 구속된 그 그 장모 그분께 영치금이라도 넣어드려야 뭐가 되는 거 뭐, 아니에요? 뭐 인격자라고 그러고 뭐 그랬으니까. 그래서 참 이런 적개심을 이런 적개심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결국은 민주당이랑 유튜버들이 계속 부추겨가지고 사람들 이렇게까지 만든 거잖아요. 이래도 된다, 이래는 게 정당하다, 이래주로 계속 이래도 된다 하니까 갑자기 옛날에 그 사람 생각나네. 그 일베 출신 땡중 하나 빨갱이는 죽여도 돼 뭐 이러면서 그 시위한데 저기 장난감 칼이랑 방패 들고 와가지고 막 찌르는 신용하고 했던 그 인간. 그렇지. 그 수준이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는. 그렇지. 뭐 수박은 깨버려야 된다는 등 똥파리는 죽여도 돼 이런 말도 걔네도 하지 않았나? 얘네들도? 그렇죠. 뭐 그런 소리 뭐 단계에 많이 봤잖아요. 우리 몇 년 전에 뭐 험한 소리 많았잖아 참. 아니 뭐 자세하게 기억은 못 또 안 나. 이게 또 안 보다 보니까 기억이 좀 안 나요. 뭐 의외로 이제 그런 게 그렇게 심하게 타격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뭐 비씨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우린 다들 좀 무덤덤한 편이잖아. 편견에 비하면은 이 새끼들 화났구나. 그렇지. 뭐 이제 무덤덤하다 보니까 그냥 미친 새끼들 또 지랄하고 있네. 뭐 그 정도지. 그거 가지고 정말로 뭐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잊어버리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진짜로 이제 크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불특정 다수가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 같이 맨날 보고 사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정덕들은 이런 거 보는 게 일상이니까 크게 어떻게 보면은 뭐 상처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기사 보고 뭐 그렇죠. 댓글 보시는 분들은 충격받죠. 이 정도면은. 충격받고 와 얘네들 안 되겠네 이런 인식이 이제 퍼져 나가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점차적으로 이재명 표를 더 깎아먹는 그렇죠. 그런 거밖에 안 남는 거죠. 결국은. 이게 예전에는 우리도 한때 무시했었지만 그런 야 이 지지자 새끼들 보기 싫어가지고 표 안 준다 이러면은 뭐 비웃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야 네가 그냥 싫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그렇지. 뭐. 억지로 이제 깔려고 하다 보니까 꼬투리 잡는 게 그거다. 뭐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진짜로 그 정치에 별로 크게 관심 안 두시는 그런 분들은 이런 거에 정말 짜증도 내고 그러시거든요. 그렇죠. 이걸 이제 그 지지자의 문제를 결국은 그 지지 대상의 문제로 봐버리거든요, 진짜로. 네네. 물론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은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고 쳤는데 이낙연 총리한테 저 지지자 단속 안 하고 뭐하냐 이런 식으로 말한 게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은 말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있나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라도 좀 몸가짐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 지지자라면은. 야, 너희들 0.7% 졌다니까. 그러니까 한 표를 아쉬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유, 그거를 전부 뭐 수박 탓하고 똥파리 탓을 하니까 진짜로 봐야 될 것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 그 스피커라는 새끼들도 진짜로 양심이 없는 새끼들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을 치고 나면은 스피커 중에 정말로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바뀌어야 된다고. 사람들 영업하려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일단 태도부터 바꿔야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 아무도 못해. 왜냐 그 얘기하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자기들 청취자들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니까 시청자들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야말로 파리 피플들만 있는 거지. 파리만 팔아. 네, 아유. 어쨌든 우리 뭐 조만간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병축사부터 이제 다뤄봐야겠죠. 네. 예, 그래서 그 전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인천 오깨비님, 시찌프스 리짜이밍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치프스 맞아 이거 시치프스 너무 웃겼어 이거 진짜. 이번 주에 화제의 단어였죠. 구라를 많이 쳐서 영원히 고통받는 자신이 시지프스가 됐다고 자임한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자,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 컴퓨터입니다.
부산 4하고 괴정로 221 4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 웰컴피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웰컴피터 골뱅이 AIRSEE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2009년부터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부품을 구성해서 조립해 드립니다. AS나 고장 수리는 원격으로도 점검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SNS 프로필에 오픈 카카오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언제든지 간단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제 각종 학교들이 이제 개학하고 개강할 시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학기를 맞이해서 컴퓨터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언제나 네. 필요한 네. 것들이죠. 그 컴퓨터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컴퓨터가 또 언제 잘 팔릴까요? 과연. 뭐 보통 이제 새로운 게임 나오면은 그런데. 그렇지. 그 또 게임이 하나 이렇게. 그 이제 올해 이제 그 디아블로 4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네. 근데 그 관련해서는 별로 재미를 못 보셨다고 디아블로 하더라고요. 4가 이렇게 막 반응이 이렇게 좋지는 않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건 이제 그 초도 물량이 팔리고 나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엄청 판매 직전까지는 기대치가 높아가지고 예약 판매가 엄청 많았고 실제로 많이 팔았는데 다들 사가지고 집에서 이제 막상 플레이해보니까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막상 집에서 이제 플레이 해보니까 며칠 지났더니 뭐 이거 뭐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판매 전까지는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타고 PC도 좀 팔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저번에 뵀을 때 별로 재미 못 보셨다고 하더라고. 디아블로는. 블리자드가 잘못했네요. 잘못했지. 네. 게임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더 재밌게 만들었어야지. 네, 그러게 말입니다. 웰컴부터 좀 먹고 살게. 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올 여름 그 날씨 굳고 좀 빡셌을 때 잘 넘기셨나 모르겠네. 이게 정화 기간 때는 일단은 괜찮으셨다고 네네. 그러셨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은 조금 이제 원주 쪽, 네, 약간 강원도 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그러니까. 북상을 해서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아주 뭐 이렇게 피해가 규모가 크게 네. 영향을 끼친 태풍이 아니어서 네. 아마 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네네. 어림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 쿠키, 오란 땅, 마들렌, 곡물 쿠키, 구운 찰떡과 구운 약과 호두강정, 에그타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맛있는 제품들입니다. 이제 저희 이 제공 그러니까 스폰서 네네네. 스폰싱을 받지 않는 스폰서 네네. 이 세 업체를 이제 소개하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이분들을 저희가 다 직접 만나봤잖아요. 네네. 다들 참 부지런하신 분들이야 보면은. 아, 그렇죠. 네, 부지런하시고 다들 능력자들이시고 그래가지고 이 참 이런 인연으로 엮이지 않았어도 그냥 어떻게 뭐 다른 경로를 알게 됐다고 해도 꽤 신뢰가 가는 그런 이제 판매자들이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신뢰를 주시는 분들과 네. 저희는 함께하고 있지만 네. 우리 대통령은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더 모르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 솔직히 이쯤 되면은. 이제 알 만큼 안 것 같아요. 네. 이제 알 만큼 안 것 같은데 항상 질리지 말라고 아유. 그 이상을 보여주는. 이렇게까지 진짜 수준이 떨어지나? 네, 논란이 된 네. 광복절 경축사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 이야기입니다. 뭐 이제 그 광복절 경축사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이제 뭐 얘기해 보자면 지금 이제 미국 갔다가 왔나 지금 뭐 다시 온다고 그러나 그러는 걸 거예요 아마. 네. 뭐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 뭐 한다고. 그래서 저기 누가 바이든이 그 뭐 한일을 화해했다 그런 식의 이제 뭐 예, 그런 식의 예. 뭐 선언까지는 아니지. 그냥 이제 그런 메시지도 내고 그랬는데 이게 참 그 광복절이랑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참 진짜로 우리나라 대통령을 잘 뽑아야지 이 미국의 호구를 안 잡힌다는 게 다시 한번 좀 실감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렇게 세 나라의 네. 정상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회담을 한다는 게 거의
처음이죠.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죠. 뭐 그렇기도 하고 그게 뭐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아, 그렇죠.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너무 그 한미일 동맹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것도 하나의 큰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진영 정치하는 것 같은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작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싶죠. 네네. 뭐 이제 그 점관에서 이제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이낙연 총리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고, 자 그래도 이제 광복절 경축사 한번 봅시다. 네. 제 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제 전문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네. 챙길 수 있는 문장은 딱 두 문장 있더라고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고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괜찮아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건 뭐 이제 그 학생들한테 뭐 초등학생들한테 그 광복절 글짓기 하라 그래도 나오는 문장이니까 이 정도는. 에휴. 네,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데 네. 뭐 은근히 길긴 길더라고요. 쓸데없이. 네, 네. 뭐, 근데 또 이 정도의 분량도 엄청 다른 대통령들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했던 어떤 기념사 네. 아니면은 연설에 비하면은 또 유난히 더 짧았다고 합니다. 네, 그 정치 신세계에서 김남문 프로께서 네, 네. 짚어주셨는데 네. 뭐 1,800단어, 2,000단어가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뭐 한 3,000단어는 넘는데 네, 네. 한 1,800단어 수준 분량 정도밖에 안 돼서 별로 할 말이 없나 보다. 아니 근데 그렇게 할 말도 없는데 어떻게 이상한 말로만 아주 압축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자, 뭐 하나씩 인상적인 부분을 조금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많이 짚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뒤로 가면은 완전 마치 그 지난주에 다뤘던 네. 그 김은경 네. 혁신안처럼 앞에서 논리가 한두 개 이제 이상한 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뒤에 얘기는 볼 필요도 없어지는 가치가 없어지는. 네. 뭐 뒤에 얘기는 그거예요. 이제 뭐 조만간 이제 미국에 가서 네. 데이비드 캠프 가서 이제 미국 일본 네.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자유 어쩌고 하면서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한다는 네. 소리가 무슨 일본한테 반도체 정보 넘겨주네 그런 소리 하고 있고. 국가가 넘겨줄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을지 저는 일단 그거부터가 궁금하더라고요. 예. 뭐 기업 기밀을 넘겨줄 것도 아니고 기업 팔 비틀어 가지고 뺏어올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죠. 뭘 넘겨준다는 예. 건지는 저도 잘. 뭐 소부장이 카르텔이다 그딴 소리 하고 있고. 소부장이 카르텔? 소부장 카르텔 중국이 하고 있지. 아니 우리나라 소부장이 카르텔이라고. 우리나라 뭐또 카르텔이야. 그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소부장 키우려고 했다고. 에이. 이제 그게 또 이제 일본하고 연결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말도 안 돼. 그 역사가 아니라 그럼 기사만 봐도 어떻게 되는 건지 아잖아. 뭐 이제 일단 그 연설물로 돌아가 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근간이 되는 게 이거예요. 광복절이라고 독립운동을 이제 들고 왔는데 네. 아주 희한한 주장을 네, 합니다. 네, 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처럼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고 한 독립운동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네. 해요. 네. 벌써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독립운동이 건국운동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독립운동은 일본이 무력을 앞세워가지고 강압적으로 조선 또는 이제 일단은 조선이죠. 네. 조선의 주권을 침탈하였기 때문에 그 주권을 되찾기 그렇죠. 위한 운동이죠. 그래서 그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임시정부부터 만든 거고. 말하자면 이제 조선이라는 국가의 이제 주권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건국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임시정부가 바라보는 상황은 우리는 주권만 빼앗겼고 국민과 영토는 왜냐 한반도라는 땅이 그렇죠. 있고 네, 그대로 있으니까. 그다음에 조선 사람들 이 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이제 전쟁 일으켜가지고 싹 다 말살해 버리고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살고 있던 상황이 아니니까. 네네. 그냥 딱 조선 왕정만 전복시켜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한마디로 이제 대표 상황에 여의치 않아서 뭐 투표 같은 거를 선거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 네. 어쨌든 나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정부 기구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이제 다시 광복이 되고 대한민국 헌법을 다시 만들었는데 네. 그때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이거는 현행헌법이다. 네. 재헌헌법은 아니고 네. 어쨌든 근데 재헌헌법부터 이어져 온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익한 거한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최초 헌법은 이 4.19 민주주의는 없었지. 네네. 4.19 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했었고, 네네. 뭐 이제 건국절 논란 때 많이 이제 그렇죠. 얘기가 나왔죠. 네네. 그래서 그 관보라고 하던가, 네,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발행한 네, 네.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 30년인가 이제 네. 그러니까 임시정부 시작한 시점부터 쳐가지고 30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승만도 임시정부를 뭐 본인이 임시정부 한때 대통령이었던 그게 그렇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어쨌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독립운동의 건국 운동이었다고 하는 게 상당히 좀 황당한 주장이죠. 그러니까 주장 수준에 불과한 거죠. 이거는 역사적인 어떤 합의도 없고. 근데 이걸로 광복절의 경축사를 시작한다. 네. 이거는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그 광복절에서 굳이 이제 그 좌우 이념을 들먹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SNS나 그런 데서 온라인에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건 뭐 6.25가 뭐야 현충일이면 또 모르겠다 하다못해 근데 현충일에도 못 쓸 수준이다. 그렇죠. 박피님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 근데 이제 굳이 그 아젠다를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풀어낸다면은 현충일 뭐 쪽이 그나마 잘 적합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모르겠다. 재헌절 지금 국경일은 아니긴 하지만은 아니니까. 재헌절을 만약에 무슨 이제 뭐 대통령이 연설을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이랑 다르다 차별화 되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우리는 또 이야기를 풀어나갈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광복절은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애초에 그 광복대 분단이라는 게 우리 안에서 이념이 갈라져가지고 분단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2차 대전 결과로 그렇게 이제 강제적으로 찢어진 건데,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인식 없이 그냥 단순히 이념 대립 요 세경은 하나로만 가지고 이제 연설문을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이건 잘 쓴 이런 그 기념 연설문 같은 경우는 진짜 교육적으로도 인용해 볼 만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네. 문재인 대통령님이 하신 그 광복절 그 연설 같은 거는 진짜로 교과서에 실어가지고 물론 하면 이제 학부모들 항의가 있겠지. 저쪽 성향 학부모들 항의가 있겠지만은 문장 자체가 이제 역사적으로 되게 통찰해가지고 짚어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그런 문장인데 그런 이제 연설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딱 대비되는 정반대되는. 박근혜 때도 이 정도의 연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도 이 수준까지는 안 갔죠. 예. 유사일이죠. 이 수준이면 진짜로. 최초의 임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골라본 문장은 이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광복절에 왜 하냐고 대체. 어쨌든 뭐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네.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네. 우리 남한이 네. 이 남한에서 그러면 과연 그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역사였느냐. 아휴. 그렇게만 바라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 있었고 몇십 년 동안 있었죠. 몇십 년 동안. 그리고 군사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도 이승만 정권이 어떻게 실각을 했습니까? 삼선 개헌하고 네. 부정선거 저지르다가 네. 걸려가지고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정부랑 국민의힘이 그걸 알아야지. 맨날 뭐 이승만 기념관 뭐 이런 거에 뭐 대한민국의 국부 막 이러면서 그런 거나 해주려고 하지 말고 역사나 좀 제대로 알고. 아니, 나는 뭐 국부를 그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의미로 받아들이기 그것도 때문에. 기분 나쁜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기분이 썩 안 좋은데요. 동의어 치부 하면 이제 국부를 치부로 이제 바꾸면은 좀 더 그럴싸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부죠. 네. 어쨌든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물고 빠는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반했기 때문에 정의로운 국민의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정의로운 국민에 의해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지금 광복절에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을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진짜 이 되게 무뜬금이라니까 이게. 무뜬금에 무맥락이라니까 뜬금포로. 진짜 뭐 기시단가 지금 총리가? 네. 그 양반한테 뭐 잘 보일 거 있나? 그 일본에서 실제로 그런 얘기 나왔어요. 한국 대통령 광복절 축사 중에 제일 일본은 우호적이었다. 뭐 그런 식의 평가가 나왔어요. 그렇지. 아무 얘기가 없었으니까 제일 우호적으로 니네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 네. 의뢰에 들어가던 것들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역사에 뭐 역자도 안 나와. 자유민주주의 이것만. 자, 뭐 그러면서 항상 얘네가 얘기하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뭐 인류 보편적 가치.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합니까?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이긴 하죠. 네. 네, 뭐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네. 유사 민주주의라고 놀리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네. 뭐 어쨌든 그래도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니까. 뭐 그렇게 이제 사회적인 통제가 심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 국가는 맞죠. 뭐 이상하게 하죠. 좀. 네. 하여튼 그러니까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 가치가 있기는 할 거예요. 뭐 이념적으로도 뭔가 겹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이제 시장 경제 체제니까. 네,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하고는 좀 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일본이 과거에 저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아주 깔끔하게 완벽하게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도 않았었기 때문이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같이 공유한다고 하기에는 그거를 과거 행적을 없었던 일 마냥. 아니면 그렇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얘네 배째는 거지 얘네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바이든이 정말로 짜증 났던 게 그런 겁니다. 걔는 중간에서 중재할 입장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사과를 자기들 딴은 했다고 하지만은 계속 이제 한국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계속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으니까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 역사적으로 인정을 하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되게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피해 의식의 기저인 그것도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피해자다. 너 우리 핵 맞아봤다. 네, 핵 맞아봤다. 야, 핵 맞아본 애들 있어 하면은 야 너네밖에 없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 대가를 치렀다. 큰 대가를 치렀다. 근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 그런 식의 피해 의식이 있단 말이죠. 그럼 핵은 누가 쐈냐. 미국이 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이랑 니네가 쇼부로 보고. 그러니까 정말로 미국 지금 미국 대통령이 꼴 보기 싫기 때문에 반미적인 스탠스로 얘기를 하자면 미국 대통령이 중재를 하려면은 거기에 관한 피해 의식을 덜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먼저. 핵은 좀 심했던 것 같아. 핵이 심했다. 이제 이번에 나는 오펜하이머 영화에서도 보면 그런 맥락이 있거든요. 사실은 핵무기를 애초에 그때 미국이 개발을 왜 했냐? 그건 일본 때문이 아니거든. 독일 때문이거든. 독일이 먼저 핵을 개발한 데는 첩보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저거 핵 만들면 우리 끝장난다. 그런 식으로 인식이 생겨가지고 맨하탄 프로젝트를 막 밀어붙여가지고 핵을 개발했는데 핵 개발 중간에 독일은 이미 졌어요. 소련이 베를린까지 들어가서 끝났어. 그래서 그 유럽 전선은 끝났어. 그래서 막 소련이랑 이제 미국이랑 그 과학자들 빼오려고. 네네 뭐 그러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 시점에서 그래서 핵 개발의 명분은 사라진 거야. 말하자면 독일이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맨하탄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들이부었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거기서 멈출 수는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 시점에서는. 그래서 핵을 만들고 나가지고 사실 그때 일본에 그렇게 쏠 필요는 없었거든요. 뭐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물론 그 핵 쏴가지고 일찍 광복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한테는 나쁠 게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핵을 개발해가지고 일본에 두 번 떨어뜨린 거예요. 원래는 계획도 없었고 일본 때문에 핵을 만든 것도 아니었는데 독일이 일찍백기를 드는 바람에 일본이 핵을 맞은 꼴이 됐단 말이죠. 그 이제 그렇게 보면은 미국이 일본한테 가가지고 좀 심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그러니까 일본의 피해 의식을 덜어내려는 노력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보면은 한일 관계 개선에도 전제돼야 되는 조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럼 미국이 해야 될 일은 그거라는 거지. 근데 미국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냥 계속 한국한테 지금 윤석열한테 말하자면 바이든이 윤석열한테 야 일본한테 잘해라. 일본 할 거 다 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화해를 종용해가지고 화해를 강요했는데 이 멍청한 지금 한국 대통령은 그걸 강요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숙이고 들어가는 그런 꼴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거 보면은 미국도 나쁜 새끼, 미국이 정말 나쁜 새끼들이고 지들은 손도 안 대고 코 풀려고 들어가지고 코가 풀렸어. 윤석열이 코를 다 풀어줬어. 참, 진짜 이건 하여튼 뭐 이번 정상회담 뭐 선언문 같은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좀 보기는 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 뭐 외교라고 나가가지고 해오면은 맨날 뭐 이상한 호구만 잡혀오고 뭐 사고나 치고 이러고 있으니 참 진짜. 어쨌든 그런 인류 보편적 가치 이런 것을 외면하고 뭐 자유민주주의 어떤 진영만 지키겠다고 한미일 동맹을 이렇게 광복절에 얘기하는 게 역사적 맥락도 맞지도 않고 설득력도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와닿지가 않죠 전혀. 네, 전혀 와닿지가 않죠. 적어도 이제 고등학교까지 국사 교육을 받았다면은 이게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본 교과서로 배웠다면 모를까.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크게 모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적대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적성국으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본이 뭐 독도나 아니면은 뭐 역사 교과서라던가 하여튼 뭔가 그런 식으로 사고를 치면 그 행위에 대해서 비판만 했을 뿐이지.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일본처럼 뭐 수출 품목 뭐 규제를 했어, 뭘 했어. 뭐 정말로 적대시했으면 저 우리나라 해병대들 맨날 일본 상륙 훈련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렇죠. 대마도 상륙 훈련 이런 거 해버리고 우리도 뭐 미사일 테스트할 때 일본 쪽으로 한번 날려주고 그럼 그렇게 북한처럼 그냥 한번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자꾸 한미일 동맹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우리 이낙연 전 총리께서 그 대한민국 생존 전략에도 써 놓으셨지만 우리나라의 동맹국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놈의 미국. 그렇죠. 미국은 혈맹이야, 혈맹. 뭐 미국이 이제 뭐 여러모로 분단의 이제 뭐 원인이 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바이든 하는 거라지 보면 정말 쓰레기 같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생존하는데 상당히 큰 그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뭐 동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이제 동맹 관계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운영할 것인가 그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이라는 건 사실은 엄밀하게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 같은 동맹국이 되지는 않아요. 될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된다. 만약에 된다고 한다. 만약에 막 미국이 다리를 놔가지고 우리는 이제 같이 가는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된다. 그러면은 일본이 그래도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 한번 우리랑 같이 한번 피 흘리면서 어딘가랑 싸워보던가. 미국처럼. 아니면 오히려 일본은 우리나라 과거에 엄청나게 피를 흘리게 만든 나라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지. 그렇죠.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지. 제대로 된 사과하고. 뭐 보상이나 이런 거는 일단 둘째치고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이낙연 총리님이 최근에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이 다시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혜. 그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그런 거죠. 우리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 문화 자체가 완전히 막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일본 노래 같은 것도 못 듣고, 그래서 막 저도 중고등 때 생각해 보면 뭐 대구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이제 회원 있는 남대문 지하상가에서 이제 보따리 장수들이 들어오는 CD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녹음 떠서 빠는 테이프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나 이제 일본 음악 같은 거 들을 수 있고, 뭐 영화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접할 수 있고 그랬었는데. 저 고등학교 때는 엑스제팬이 유행이었는데
엑스제팬 그때 CD 한 장 이제 한 33,000원 이렇게 팔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 들어가지고 개방이 됐어요. 조금씩. 그렇죠. 그러면서 네. 엑스제팬도 우리나라에서 정발되고 그랬었다고. 나중에 정발됐죠. 네. 네. 이제 그런 조치들이 조금씩 이루어진 게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이제 그런 뭐 시도였다고 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일본에 굴종했다거나 뭐 역사를 완전히 없는 일로 만들었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적어도 지금 민주당 정부들은 쭉 그랬단 말이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우호적인 그 전두환 그 전까지 막았던 게 누구야? 따지고 보면 노태우, 전두환, 뭐 박정희 이때 일본을 틀어막았단 말이야. 외색 문화라고 네, 해가지고 네. 막았죠 아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금 따지고 보면은 그 일본이랑 관계 단절했다고 지랄을 할 거면은 지들 옛날 정부들 가지고 지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오히려 그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다시는 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랑 이야기를 안 하겠다 그런 건 아니었거든. 그거는 이제 과거에 그 제국주의 일본이었지. 그리고 그때 일본이 먼저 그렇게 굴었기 때문에 그거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호구되는데 그럼 가만히 있냐고. 그거는 그냥 외교의 기본이죠. 예,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같은 수위를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건 이거는 외교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뭐 윤석열은 자기들 옛날 자기들이 이제 정통 그 자기들이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했던 반일 행위를 가지고 오히려 이제 막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옛날에 그 일본 문화 다 막은 거 당신네들 정부들이라니까 민주당 정부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참 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네,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아버지 때문에 뭐 윤석열이 옛날에 일본에 살았다 그랬나 뭐. 그러니까 뭐 미국도 갔었고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갔었고. 일본에 대해서 좀 뭐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다 뭐 그런 것까지 이해를 할 수 그래 뭐 그 뭐야 일본 갔을 때 뭐 어디 돈가스 네. 맛있게 먹었다고 네. 막 네. 그랬죠. 뭐 추억이 있네 없네 네, 뭐 그런 소리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그렇다 싶던데 그거랑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러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거든. 뭐 때문에 이러는지 진짜로. 그래서 이제 한 가지밖에 또 안 남는 거예요. 천공이야 천공 결국은. 이거 잡아 봐야 되나? 진짜로. 아니 그렇게 하면은 또 이게 김건희 여사인데 또 그 한 달에 쿠션 건너올 거 아닙니까? 건너온지 직접 온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가? 네, 그래서 하여튼 뒤에 얘기는 더 볼 것도 없어요. 여기서 그냥 게임 끝난 거야. 네. 여기서 게임 끝난 거야. 그 뜬금포로 뭐 괜히 북한 뭐 저 2년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뭐 일본하고 뭐 어떻게 진짜 참 말이 안 나온다. 예,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가 뭐길래? 자유민주주의 좋아. 그 좋으니까는 우리도 이런 데서 니네들 좀 까고 그러지. 좋은 나라야. 아니 뭐 누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부정을 하냐고 대체. 그러니까 그놈의 반국가 세력 진짜 그러면 반국가 세력을 왜 광복절에서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반국가 세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어디 충북 가첩다 그런 게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먼저 그거는 그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복절에 할 얘기는 아닌데 전혀. 극소수잖아 극소수. 소수죠. 뭐 사실은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뭐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보장되고 있는 나라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면도 있는 건데 따지고 보면은 일본은 공산당이 있잖아요. 일본은 그 공산당 어떤 공산당인지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있잖아 형체가. 일본도 이제 공산당이랑 시민사회 세력인 그 좌파 계열이랑 또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그 주류 정책이라 들어간 공산당들은 그렇게까지 또 막 이 빨갱이 새끼들 그런 수준도 아니고. 그렇군요. 해서 뭐 참담한. 네. 진짜 이게 좀 분석하다 보니까 대비가 딱 되더라고. 김은경 혁신안 자꾸 떠올라 이게 하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야 이건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혁신안도 이렇게 좀 보다가 야 이 뒤에는 더 안 봐도 되겠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나올 것도 똑같이 참담하기 때문에.
네. 자, 윤석열 나오면 또 이제 이분 안 나와 줄 수가 없고 이분 또 한 주간 바빴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이게 이제 이벤트였죠. 8월 17일 오전 10시 한 40분경에 이제 이재명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했어요. 조사 받으려고. 네. 13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이날 거의 자정 넘어가지고 아마 기사 뜨기로는 12시 뭐 한 12시 5분 그쯤에 이제 나온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 당초에 이제 그 검찰 소환 조사 들어간다고 이게 얘기 나가지고 이게 뭐 처음에 이제 웹자 보고 나왔어요. 당에서도 나오고 이걸 이재명이 자기 SNS 계정에도 걸어놨다고. 이날 아침에 자기 검찰 가니까 많이들 나와달라고 시간까지. 걸어놓고 이제 그 전날 뭐 이렇게 단톡방에서 떠도는 그 이제 단톡방 그 밀정들이 보면 이제 캡처들을 보면은 막 그 내일 이제 뭐 월차 뭐 연차 내고 가야겠다 막 그런 사람도 많고 그랬다고. 저도 이제 은근히 그 동안에 올해 1월달에 그때 이제 검찰 소환 조사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때 한 300명 정도였나 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많았어요 확실히 이번보다는. 그래서 이번 그렇게 전날까지 이제 그렇게 막 얘기를 하길래 이제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더 빡이 찼을 테니까 그 동안에.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나오나 이제 조금 이제 그렇게 봤는데 정작 당일날 아침 되니까 없어. 이 폰 들고 있는 유튜버들만 바글바글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기사 따라다녔는데 어떤 기사에는 뭐 개딸 200명 나왔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기사들도 있는데 그 200명에 아마 유튜버들 다 세가지고 200명이 아닐까. 네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카운터로 저쪽 편에서 이제 태극기 쪽에서 나온 사람들, 이재명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그렇게 많이 안 써 이제. 날도 덥고. 날도 덥고 뭐 돈도 별로 안 되나 봐 이재명 가는 걸로 요즘은. 그래가지고 아무튼 막 그렇게 이재명 본인이 SNS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리 없는 결살들은 별로 안 나오더라. 그래서 꽤 이제 초라한 그런 이제 장면이 연출이 됐다. 뭐 아침에. 근데 왜 본인이 화가 납니까? 예? 왜 제가 화가 났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너무 의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로. 그러니까 그냥 저랑 이제 저랑 이제 싸우는 관계지만은 말하자면은 이 적이 제대로 된 적이어야 나도 싸우는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뭐 발전도 하고. 네, 발전도 하고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죠. 네. 항상 이 적이 나의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래야지 이제 싸움이 임해야지 제대로 싸움이 되는 건데 이건 씨발 거울은 무슨 거울이야. 이렇게 의리 없는 지지자를 처음 본 것 같아. 아주 잘 쳐주면은 너희들은 나의 과거 정도. 그렇죠. 하는데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 옛날에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호구짓은 많이 했지만은 의리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 그렇죠. 옛날에도. 그러니까요. 대학로 가서 벽돌도 놔두는데 의리의리하다. 그러니까 이놈의 개딸들은 그냥 유튜버들한테 슈퍼챗 쏴주는 게 그게 이재명에 대한 의리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는가 봐 진짜로. 손가락만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참 뭐 이제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집회장 같은 데 보면 이제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 보였던데. 네, 이번에도 진짜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반대편에서 야, 이 개딸이를 오르놓고 뭐 할배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개딸들이 그런 소리 했단 말이야. 매도하지 말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실체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단 한 번도 오프라인에서 정말 개딸이라고 해가지고 그 세력이 제대로 확 드러나게끔 움직인 적은 적어도 대선 이후에는 없었어요. 아니다. 길게 보면은 지난 전당대회 그때까지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전당대회 때 킨텍스 가봤을 때 좀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옷 입고 이제 뭐 이재명 친명 쪽 사람들 따라다니고 응원하고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개딸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현장에서 본 바가 있긴 하지만은 정말로 이렇게 막 위력적이다 위세가 있다 그렇게 볼 만큼 모이는 건 본 적이 없어요. 대선 이후로는. 네네. 그렇게 보면 이 개딸이라는 게 과연 실체가 지금 와서는 실체가 있냐? 그렇게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뭐 애초에 예전에 누구야? 저희 뉴스 타파에 나왔던 리투시. 그 양반이 얘기했던 게 뭐 개딸이라는 게 2030 특히 여성들 이제 이재명이 좀 더 윤석열에 비해서 여성주의를 실현해줄 만한 그런 여지가 있어 보였기 때문에 2030 여성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서 개딸이 됐다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양반이 뉴스타파에 나왔어요?
뉴스타파에 그때 뉴스타파 무슨 기획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그 말이 아주 틀리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그 말이 틀렸다고 보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재명을 찍은 건 맞는데 그런 식의 이제 이유로 인해 가지고 당시에 보면 지난 대선 때 보면은 특히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윤석열은 진짜 찍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그쵸. 개저씨이기 예. 때문에 뭐 그 양반이 유일한 미덕이라 하면 요리 잘한다. 이거 하나밖에 없지. 완벽한 개저씨이기 때문에 계란말이 잘 말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무리 들어도 이미지상으로 보면은 윤석열에 비하면 이재명이 나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이 다 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개딸이 됐냐면 그건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그 그렇죠.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박지원 보고 따라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네네네. 근데 당에서 작년 초에 결국 박지원 그렇게 막 지금 완전 역적 머리 해가지고 쓰레기로 만들어 놨잖아, 지들이. 지금도 욕 먹. 네. 얼굴만 나오면 욕 먹을 걸? 우리가 욕하는 거는 다른 방향으로 욕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래놨으면 이미 그 리투 씨가 말하는 그런 식의 개딸의 실체는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지금 와서는. 적어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왜냐면 그 상징을 지들 스스로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개딸이라고 하는데 순 할매들밖에 없고 그나마도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이 양반들 중에 이제 끝까지 남은 사람들도 있더라. 저녁 때 밤 12시쯤에 이제 네. 이재명 돌아갈 때 그때도 몇십 년 남아있었던 거 남아있었는지 뭐 저녁 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근데 아침이나 저녁이나 참 의리 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지지 그룹 전반이. 개딸을 제외하고서라도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네네. 저기 다스베이더 그래 딴지스. 딴지수 거의 구독자 수 100만씩 가는데 10분의 1만 와도 10만이잖아. 100분의 1 와도 10,000명이고. 몇 분을 와도 1000분의 1만 와도 1000명만 와도 그 구독자 1000명만 와도 이거 1,000명 와도 말하죠. 빠글빠글하지. 그 정문 앞에 이렇게 딱 양쪽으로 서버리면 장난 아니게 보이지. 그렇죠. 예. 근데 안 와. 이 정말 이제 다들 온라인에서 주디만 나불나불하고 그 지들 유튜버들한테 슈퍼챗에 쏴주면 그게 이재명에 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꼴을 보고 있으니까 그냥 인간적인 어떤 분노가 치밀긴 하더라고요. 네. 여러모로. 자, 그렇게 호구를 대량 양산한 네. 이재명의 검찰 출석 입장문. 네. 이것도 이제 전문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쭉 따라가면서 보면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삶이 지금 다들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정치가 정치가 이제 국민들을 보살펴야 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정쟁으로 이런 험한 모습 보여드려서 안타깝고 죄송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정쟁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무슨 정쟁이야, 아니, 임마. 정쟁이라는 말을 입에 담았는데 이 뒤에 연설문 내용을 한번 봅시다.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재명 개인 비리에 관한 문제니까 이게 정쟁으로 번지면 안 되는 게 맞죠. 네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재명은 지금 이제 이게 정쟁으로까지 치달아 가지고 죄송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운을 띄웠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뜸한다는 소리가 벌써 네 번째 소환이다. 그러면서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거 아니겠냐. 또 정쟁을 시작해. 정쟁에서 미안합니다. 그러고 또 정쟁을 하는 거야. 근데 참 이 사람 어휘력이 참 재밌어요. 네. 보통 그냥 제물로 삼는다 그러지 또 희생제물로 삼는다 이런. 그렇죠. 희생제물이면 영어로 하면 스케이프고트면은 그냥 제물이라고 얘기하면 되나? 보통 그러니까 그렇지 제물이지. 저를 산제물. 그치. 산제물, 네. 산제물까지는 얘기를 하죠. 네.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근데 희생제물, 너 데리고 무당처럼 제사라도 지낼까? 그러니까요. 제물 되겠다 소리는 하더라고. 아무튼 이날 연설도 계속 이렇게. 그러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제 윤석열이 치부를 가리려고 한다.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지금 정쟁으로 지금 다시 끌어들이는 거 아니야.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무자비한 탄압은 이미 예정됐던 거라서 놀랄 일이 아니지만은 국민의 삶이 너무 나빠지는데 우리 국민들은 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 무슨 죄가 있냐고. 그리고 너 검찰 가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단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갖다 붙이니까 불쌍한 거 아니야. 국민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갖다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아이씨 짜증나네. 잘못은 지가 해놓고. 갑자기 짜증나기 시작했어. 샌드위치는 지가
카드 끌고 가지고 사 먹어놓고 왜 우리 3% 거기 갖다 붙이고 있냐고.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 너랑. 그러면서 또 이제 윤석열 정부를 계속 이제 공격을 합니다. 뭐 수백 명이 아무 이유 없이 목숨 빼앗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불안한 나라,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 통치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만연한 나라. 자유의 이름으로 각자 두상이 강요되는 벼랑 끝 사회에 국민들은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재판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무 상관없어요. 네.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면서 이제 뭐 눈 떠보니 후진국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식의 불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게 제 부족함으로 이 검찰 독재 정권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라는 자책감이 너무도 무겁게 어깨를 짓누릅니다. 자책을 할 거면은 이거를 이 재판은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에 앞서가지고 검찰 조사에 앞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빨리 끝내야지 수사를 빨리 그렇죠. 재판도 빨리 끝내야지. 애초에 그리고 나서면 안 되는 거고 이미 나서고 나가지고 이런 식의 공격이 들어오면은 아 이거 나 때문이구나 싶으면은 나 때문에 동력 정부 비판 그다음에 뭐 야당의 동력이 상실된다 싶으면은 자리를 내놓고 개인으로 그냥 자기 수사는 자기가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은 또 당대로 돌아가고. 네. 근데 애초에 이날 나오려고 한 것도 지금 뭐야 당에서 웹잡을 띄우고, 네, 응? 네. 당에서 웹잡을 띄우고 그 당에서 만든 웹잡을 이재명 자기도 띄웠단 말이야 자기 계정에. 아 10시 반인가 카톡 오더라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출석한다고. 나는 카톡 차단해놔서 안 왔나? 모르겠다. 아 갑자기 10시 반에 담배 피고 있는데 까똑하고 와가지고 딱 보니까 뭐 어쩌라고. 자 이제 그래도 문제의 다음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는 더디지만 전진했고 강물은 굽이쳐도 바다로 갑니다. 이거는 이제 전임 대통령님들의 문장을 인용을 한 거예요. 네네네. 참 이런 자리에서 이따위 연설문에 인용되는 게 참 이것만으로 짜증이 나긴 합니다. 그러면서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도 11홍입니다. 화무 11홍이라는 거 이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미 지적을 하셨지만은 이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그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화무를 꽃춤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냐? 꽃춤이 좀 말이 안 되기는 하는데 화무가 이제 꽃의 춤이다 이렇게 본 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이제 이런 식의 그 조사를 붙이면 안 되는데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조사를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그 옛날에 비단장사 왕서방이라는 노래 아세요? 네네. 거기 보면 이제 원래 그 가사를 똑바로 쓰면 비단장사 왕서방 명월이한테 반해서 이렇게 가는데 네. 글자 수가 안 맞아서 리듬이 깨지니까 네. 비단 이장수 왕서방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것처럼 이제 화무도 11홍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긴 합니다. 아 근데 민간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원래 조사를 붙일 때 네. 위치에 안 맞게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굳이 붙이면은 화도 무 11홍 이렇게 가야 돼. 이게 맞는데 그 민간에서는 화무도 11홍이라는 말이 안 쓰이냐면 안 쓰이진 않는 말이지. 여러 가지 막 민요에 가까운 그런 노래들 보면 화무도 11홍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이거를 이제 막 SNS에서 어떤 양반이 어떤 이재명 지지자가 술 친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이재명이 몰라서 그랬겠냐. 그러면서 이제 민간에서 그렇게 쓴다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참 그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 그냥 차라리 권불신면이라고 하든가.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어떤 문장이 공식적인 글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표현을 써야 되는 게 일단 맞고, 근데 굳이 이제 그런 어떤 민간의 그러니까 일반의 시중에 퍼져 있는 그런 표현을 가져다 쓴다면은 그건 이제 뭐 이재명이 몰라서 그랬겠냐. 그럼 뭐 그냥 인용했다 그게 아니라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제가 SNS 적긴 했지만은 문장 구조가 이렇잖아.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도 11홍이다. 그러면 달도랑 화무도가 딱 배치되는 구조가 된단 말이야. 대꾸를 이루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라인 맞추려고 그랬다. 그리고 라인을 맞추면 전달력이 좋아지니까 이런 식의 기법은 문학적 허용 범위 안에 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좀 더 신빙성은 있는 거야 말하자면은. 그래라 그냥 그래. 근데 그렇게 얘기를 못 한다 이거지. 무식해가지고 그러면서 막 들이대는 거야. 내 말이 맞다고. 그러니까 왜 곰팡이도 오래되면 효소가 된다는데. 아우 진짜 미치겠다. 효소하고 효모를 구분을 못하고. 아니 그리고
곰팡이가 어떻게 효모가 돼? 뭐 효모가 물론 효모도 이제 곰팡이의 곰팡이 한 일종이긴 하지만 그렇죠. 뜬금이 없고 효소가 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진짜 막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고 이게 막 천재다 그러면서 막 맞아. 미치겠어. 미치겠어. 자 다시 돌아오죠.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이제 뭐 혼란이 벌어도 진실은 드러나고 국민은 승리한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뭐 또 촛불 혁명을 완성했던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다시 떨쳐 일어나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다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야 지금도 우리가 주인이야. 아니 지금 뭐 민주당도 지금 민주당 같지가 않은데 무슨 민주공화국 타령하고 있냐고. 응?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네. 정권은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이건 조공원 시장님 문장 변형시킨 것 같은데? 네네네. 여기서 좋은 거 다 따왔네.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폭력, 뭐 윤석열 정권이 여러 가지로 막무가내긴 하지만은 폭력적이라는 거는 좀 동의하기 힘들죠. 일반 시민들한테 그렇게 폭력적으로 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억압도 잘 모르겠어요. 좀 이재명 이재명 본인이 느끼는 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모두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거 하면은 자기 괴롭히면은 네. 막 다 국민의 씨발놈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권한을 원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똥 싸네. 샌드위치 먹었냐 그래서? 저에게 공직은 법인 카드를 원했을 뿐입니다라고 해야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법인 카드를 원했을 뿐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그분 인터뷰 때 얘기를 하겠지만 네.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과연 있는지 없는지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이재명 씨. 티끌만큼의 부적이라도 있었으면 10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되어 사라졌을 것입니다. 구라치네. 네가 무슨 수백 번의 압수수색이 있었냐. 박근혜 때까지 10번도 채 안 되지 않나? 이거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죠. 특히 법과 관련해 가지고 네네. 법과 긁은 업체들마다 다 수색 들어가니까 식당 이런데 네, 그걸 다 일회로 카운팅 해가지고 수백 번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구리다. 지가 나간 것도 아니면서. 자, 그리고 이제 이다음에 또 이제 문제의 문장이 또 나옵니다. 삐뚤어진 세상을 바로 펴는 것이 이번 생애 저의 소명이라 믿습니다. 네 팔이나 펴, 이 새끼야. 그렇다 치고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기꺼이 시지푸스가 되겠습니다. 이미 이제 저희 후원자, 네네네. 우리 후원자 누구 이름 뭐? 시지푸스. 네, 시지푸스 리짜이밍님께서 이제 이 제목을 짚으셨습니다만은 이 좀 기본적인 상식이 없어 이런 거 보면은. 네네. 아니 뭐 시지푸스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이제 뭐 프로메테우스와 좀 헷갈린 거 아닐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네네. 이 반복되는 그 형벌을 계속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형벌을 이제 살고 있는 신학 속의 인물이 이제 두 종류 아닙니까? 시지푸스랑 프로메테우스. 네네. 근데 이제 뭐 이것도 이미 이제 다들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 신경민 의원도 방송 와서 얘기하더라. 이거 잘못된 이념이라고. 네.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지푸스는 일리아드 오디세이 쓴 사람 호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인물 전반적인 이제 인물들에 대해서 평을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신화 통틀어 가지고 제일 나쁜 새끼가 시지푸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지푸스는 다른 것보다 통수를 너무 많이 쳤어. 아, 그래서 거짓말도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재명이 말하는 이 시지푸스가 그러니까 이재명이 인용한 시지푸스의 대목은 그거잖아요. 이제 결국 죽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비탈길에서 바위를 굴려 올리면 올라갔던 바위가 다로 굴러져 내려오는데 계속 바위를 위로 굴러 올려야 되는 그 형벌을 받고 있는 게 시지푸스잖아요. 이제 그 처지 때까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형벌을 받게 된 것도 그거예요. 죽어가지고 저승에 갔는데 그 이제 저승 명왕 하데스 통수 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데스가 빡쳐가지고 이런 벌을 내렸단 말이야. 사기 기만 거짓말의 어떤 상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시지푸스가.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은 자기 처지를 굉장히 잘 아는 거지.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그렇죠. 스스로 이제 은연중에 말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재명이 의도한 바는 이게 아니었다는 거지. 아니었겠죠. 네.
자기는 선의를 가지고 올바른 일을 했을 뿐인데 누명을 쓰고 지금 헤어나지 못하는 탄압을 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시지프스를 인용한 거잖아요. 그럼 틀린 인용이 되는 거지. 무식한 소리가 되는 거고. 네네. 그 경우에 맞는 신화 속의 인물은 프로메테우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매우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지가 뭔데 프로메테우스냐 이거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뭐 안개가 거치면 실상이 드러나고 아무리 가리려고 애를 써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까짓 소환줘서 10번이 안 되나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재판도 안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네. 예. 그래서 뭐 이제 그 영장 칠 거면은 회기 중에 영장 쳐가지고 뭐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오늘이 8월 19일이잖아요. 네. 9월이면 이제 그 회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좀 8월 달 안에 영장 쳐달라 이 소리야 지금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또 임시국회 하고 있지 않나요? 임시국회를 하고 있는데 뭐 임시국회는 이제 모를 수 있으니까. 네네. 다만 이제 그 정기국회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영장 그 회기를 끊을 수가 없거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이 이제 영장 지금 뭐 쳐달라 이 소리에 관해서 이제 그 한동훈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니 뭐 범죄자가 자기 편의에 따라서 영장 언제 쳐달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예, 뭐 이렇게 아주 손쉽게 비웃어 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SNS에 어느 분이셨느냐 말씀하신 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한동훈이 이렇게 껌껌이 나와가지고 장관식이나 돼가지고 껌껌이 나와서 이렇다 저렇다 했지 막 반박하고 비아냥대고 하는 게 참 사실 보기 좋은 건 아니죠. 네네. 꼴 보기 싫고 좀 그렇죠. 사실 장관이 왜 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네. 왜냐하면 상대방에서 뭐 너무 택도 없는 소리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제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폭정에 당당히 맞서겠다. 공포 통치를 종식하고 민주정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제물이 되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입장문을 마무리 짓습니다. 네가 없어지면 좀 그건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겠다. 근데 희생제물이 되면 개딸들이 더 들고 일어날 거잖아. 그거 피할 수가 없죠. 근데 과연 개딸들이 들고 일어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 영화 대목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나온 코난이라는 코난 판타지 영화가 있었죠. 거기 보면 이제 그 메인 빌런이 어떤 거대한 뱀이거든요. 뱀인데 이제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그 이상한 종교를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제 그 신도들을 계속 부리는데 이제 코난이 그 종교 본산으로 쳐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교주를 죽이는 그런 내용인데 마지막 장면이 좀 인상 깊은 게 되게 이제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데 꼭대기에 이제 그 교주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난이 이제 막 뚫고 올라가가지고 밑에 이제 그 광신도들이 바글바글 할 거 아닙니까? 막 죽이려고 그러고 난리도 아닌데 그 사이를 이제 막 뚫고 올라가서 그 교주 목을 탁 쳐요. 탁 치니까 이제 그 끝높은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이제 목이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거든. 네네. 그러니까 굴러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그 광신도들이 들고 있던 무기나 횃불들을 탁 내려놓고 이제 딱 흩어지는 장면이 그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왠지 이재명이 정말로 사라지면은 개딸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장면을 많이 연상을 해요 저는. 가능하죠. 상당수는 그렇게 흩어질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영화에서는 그 교주 하나 죽이면 끝났는데 이 현실에서는 막 김어준 있고 이동영 있고 막 개뚜껑 있고 그래가지고 많죠. 뭐 많아. 너무 많아. 힘들어. 참 진짜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 입장문. 그러니까 저도 이거 정리하면서 짜증이 나가지고 이번 주에 그 윤석열 것까지 내가 다 했으면 진짜로 그 스트레스 너무 심했을 거야.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뭐 관련 이와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은 뭐 이제 그 18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하나 보면은 재판 유리하게 증언해달라 녹취록 나오자 이재명 표도 바꿨다 이런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검찰발 기사인가봐요. 네네. 요거는 이제 그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재명이 이제 검사사증권 2002년 검사사증권이 이제 누명 썼다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제 이재명이 TV 토론에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허위사실 유포라고 이제 그 당시에 걸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재명이 이제 그때 무죄는 아니고 뭐였지? 무혐의였나 아무튼 뭐 그렇게 나왔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재판이 이렇게 됐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이 그 이제 돌아가신 김병영 시장의 수행비서 네네. 출신이자 이 사람이 또 이재명이랑 여러 가지 엮여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김인섭이 측근이었대요, 또 이 사람이. 백현동 사건의 당사자인 김인섭이 네. 측근이었다고 합니다. 측근이 이제 이 김모 씨한테 이제 이재명이 그 증언 부탁을 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드러났냐면은 그 올해 초에 이제 백현동 수사를 하면서 이제 이 김씨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때 그 이재명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 3개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를 계속 갖고 네, 있었구나. 갖고 있다가 이제 이재명이 이제 17일 날 그 검찰 조사 들어갔을 때 별건이죠, 말하자면 이거는. 그렇죠, 별건이죠. 별건인데 이 얘기를 슬쩍 흘린 거예요, 검찰이. 그래가지고 뭐 원래는 이제 이재명이 그 전까지만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이 검찰 조사 들어가면 계속 서면 조사하고 이제 뭐 진술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 서면 제출하고 네, 답변서를 그냥 툭 던져주고 네. 뭐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이게 말하자면 전략적으로는 어느 정도 유의할 수 있는 게 말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뭐 불리하든 유리하든 간에 그냥 일관성 있는 글 작성해서 던져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 그랬는데 이제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어쩌다 보니까 이재명이 좀 입을 열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그 입을 열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때 그 입수한 3개의 녹음 파일 중에 하나를 검찰이 슬쩍 흘린 거야. 틀어준 거야.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뭐 이제 이재명이 그 전까지는 이제 뭐 그 사람하고 그냥 뭐 별로 이제 뭐 통화는 한 적은 있는데 그냥 증언해달라. 그 정도만 뭐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진술서만 제출을 했었는데 이게 녹음 파일 틀어주니까 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런 식의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뭐 근데 이제 또 정작 그 이재명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심하게 번복하고 그랬냐 하면 그건 아니고 그냥 일관되게 계속 이제 했던 말 또 했던 거예요. 그냥 그냥 저기 증언 나와달라고 했던 것 뿐이다.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녹음 파일이 1개가 아니라는 거지. 2개가 안간 2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이 김 씨가 이제 이재명한테 실제로 사주를 받아가지고 위증한 걸로 보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제 위증 혐의로 이 사람 입건된 상태거든요, 김 씨는. 네네. 그래서 이제 관련해가지고 김 씨 측에 이제 중앙일보가 이제 또 이제 전화 통화를 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김 씨가 하는 얘기는 이재명이 이제 나한테 위증을 하라고 인정을 하겠냐? 당연히 인정 안 했을 거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 씨는 인정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재명이 나한테 사주 이제, 받아서 위증했다. 그렇죠. 뭐 그 편이 이 양반한테도 이 양반 자기 형량 줄인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 기사만 놓고 보면 사실 좀 기사가 저는 좀 비열한 면이 있다고 봐요. 이거 지금 검찰이 수사 내용 흘린 거잖아, 말하자면은. 그렇죠. 네. 이런 거 하지 말고 검찰 개혁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니까. 그러면서 보면 검찰도 비열하긴 한데 문제는 이재명 측에서 이걸 비열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냐면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서 이제 그 검찰 그 소환조사 때 이제 그 입장문 낸 거 봐도 그렇지만은 계속 정쟁으로 끌어들이고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엄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검찰도 이제 뭐 이거 시작한 지 꽤 됐죠. 그러니까 이거 검찰이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비열한 짓을 하는 명분을 이재명이 스스로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래됐죠. 네. 그러니까는 막 김만배랑 뭐 이런 애들 들어갔을 때부터 그때부터 막 난리였었죠. 그때 뭐 저기 뭐 당 앞에서 뭐 바리케이트를 치네 그런 짓까지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참 이거는 뭐 여러모로 보면은 정당하게 비판할 수 있는 비판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발목 잡는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조차도 못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법과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를 검찰이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네. 야 심정적으로 당연 이해가 돼. 이해가 되죠. 네. 왜냐하면 이재명도 그에 상응하는 똑같은 짓을 먼저 벌여버렸기 때문에 이건 말하자면 그런 거야. 저기 범죄자가 칼 들고 설치는데 경찰이 총 안 쏠 돌이 있냐, 뭐 공포탄을 위협할 시간이 어디 있냐, 뭐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지. 그렇죠, 네네. 자, 이제 이어서 또 한 가지 뭐 재판 관련해서 기사를 보자면은 18일날 녹군뉴스 기사입니다. 이거는 그 대장동 배임 성남 FC 뇌물 이재명 재판 주 2회 열린다. 이거 네. 이제 그 이재명 그 재판 측에서 이재명 변호인단 측에서 이거 재판 일정 너무 빡세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에서 안 들어줬다는 내용인데 좀 보면은 이재명 변호인단 측의 입장이 뭐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고 2개의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주 2회 재판 거는 게 너무 힘들다. 더구나 이제
모든 일정이 재판이랑 검찰 수사에 이제 몰려버리니까 이재명이 다른 일을 뭐 그 다 자기 원래 본연의 일을 할 그 여유가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변호인 자기들 알는 소리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건만 맡고 있는 게 아닌데 주의 재판하면은 우리는 다른 재판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에 관해서 이제 그 재판부 측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그 저기 추가로 변호인 선임할 계획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뭐 이 변호인 선임할 계획인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답변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 이 재판에 전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힘들면은 그 변호사 더 뽑아라 이 얘기지. 사실 이 변호사들이 알는 소리는 웃기긴 해요. 그건 네 사정이지. 그렇죠. 그 사정까지 어떻게 들어주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애초에 그 이재명이 당직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재판에 전념. 그러니까 재판이 이렇게까지 몰려 있는데 뭐 다른 일을 어떻게 할 여유도 없는 거야. 이거를 자기 일할 여유 안 빼준다고 말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죠. 고작 이거 가지고 이제 이 뒤로도 더 올 텐데. 그러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고, 뭐 9월 1일에 한 번 더 이제 공판 준비 기회를 한 번 더 갖고, 그래서 이제 9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는데 아마도 주 2회가 될 것이다. 네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뭐 덧붙이자면은 9월 초순경에는 그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그 제보자 A 씨 인터뷰가 매일경제에서 기사로 하나 나왔어요. 네. 이 제보자 A 씨는 대선 때 김의경 관련해 가지고 네. 뭐야? 배비서. 네. 배비서 이번에 이제 유죄를 받았죠. 결정적인 이제 말하자면 이게 증언을 하는 폭로가 된 거죠. 이분이 이제 공익 제보자 이재명을 결국 떨어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이제 다들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왜냐하면은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김혜병이 이제 사과 기자회견까지 하고 네네. 그때부터 다시 지지율이 확 역전돼가지고 그렇죠. 일어났죠. 네, 윤석열이 앞서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18일자 그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은 단독입니다. 법과 유형 주범은 이재명 커피믹스 건전지 주유까지 세금 썼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너무 짜잘하다. 그래서 이제 기사 전반은 그 우리는 익히 알고 있었던 네. 그 이제 제보자 A 씨의 이제 그 제보 내용들이 많이 있고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들 약간 이제 새로 나온 디테일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뭐 이재명이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면은 집안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거의 다 도청 내 매점에서 구입한 다음에 비서실 업무 추진비로 이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업으로 집안 가재도구나 집안 물품들을 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분 말씀에 따르면은 어느 정도냐, 뭐 탁상 시계, 커피 믹스, 현관문에 달리는 CCTV 건전지까지 다 도청 매점에서 사가지고 집으로 보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보기에는 이재명이 월급 쓸 일이 없어 보일 정도였다. 그러면서 이제 뭐 주변에서 선거 치를 때마다 자산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재명은 줄지를 않는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무슨 돈으로 선거를 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였다. 오히려 늘었죠, 이 양반. 그렇죠, 늘었죠. 네. 야금야금 늘었죠. 네네. 게다가 선거만 치렀나? 재판은. 그러니까 그 재판 때 이제 우리가 변호사비 대납으로 의심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초호화 변호인단 꾸렸는데 그게 뭐 한두 폰으로 꾸려진 변호인단이 아닌데 뭐 어마어마한 정관이었죠. 근데 그게 대법원까지 가고 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총 4번의 재판을 치렀으니까. 무슨 근데 임력으로 품앗이 해준데 그딴 개소리 하고 있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자 이제 그리고 공간 과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일화를 하나를 말씀하신 게 있는데 보면은 이게 직원 격려용 명분으로 이제 그 과일을 주로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공관 냉장고에 채워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에 그 살 때 한 30만 원어치 이상씩. 그래 이게 과일 가게 뭐 하나 한 군데 그 네. 법인카드가 경기도 법인카드가 많이 끊긴 어느 과일 가게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때 그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에 30만 원씩 30만 이상씩 사다가 공관이 냉장고 2개가 있는데 냉장고 2개에 다 꽉꽉 채워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쓰니까 한 달에 과일값만 수백만 원씩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대목이 웃기는데 이 과일을 이렇게 채워놓으면 한 번씩 김혜경이 공간에 오는데 김혜경이 공간에 오는 날이면은 냉장고에 있는 과일을 다 털어갔다고 합니다. 박스에 담아가지고 다 싣고 가버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배소연이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혜경 올 때면은 과일 다 빼더라고 냉장고에서.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 김혜경이 이제 냉장고에 들어있던 모든 거를 다 빼가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된 적이 있는데 이날 이제 그 김혜경이 과일 다 빼가지고 이제 관영차에 싣고 가니까 이제 이 김씨 이 제보자 A 씨가 이제 운전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운전해가지고 집에 가는데 가는 와중에 김혜경이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운전 잘하시네요 이러면서 이제 뭐 비서일이 생각보다 지저분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잘 견뎌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보자 H는 이 말을 듣고 참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고 괜히 과일 그 털어가는 거 그 들켜가지고 찔려서 이런 소리 하냐 싶더라. 지가 지저분하게 하니까 지저분한 그러니까 거지 비서일이 비서일이 뭐 왜 때문에 지저분하겠어. 더구나 이분은 거의 김혜경 수행비서에 가까웠던 일을 했는데 그렇죠. 이분의 네. 일이 지저분하다는 거는 김혜경이 지저분하게 굴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공익제보 이후에 경력 살린 일자리를 못 구했다. 이게 이제 얼굴이 알려지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압박을 많이 받으시니까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그 업계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1월쯤에는 야간 택배를 했는데 이게 엄청 일을 빡세게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5개월 동안 20kg 빠졌대요. 그러다가 무리하게 일하다가 이제 건강을 좀 해치는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일을 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 기사에서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한 게 누군가가 공익제보를 한다면 어떻게 조언을 하고 싶냐.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말리겠다. 이제 공익제보에 뭐 생계도 곤란해지고 삶이 피폐해졌고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특히 이제 가장의 입장이니까 이 공익제보자로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왜냐하면 이거 보호하는 제도가 없으니까 뭐 새 신분을 주고 그런 게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책을 쓰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뭐 이 책까지 책이 나오지는 않은 모양인데 이 책 나오면 한 권씩도 꼭 사셔야 될 것 같고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리고 책 나오면 아마도 백브리핑에서 많이 이제 홍보를 해주시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은 거대 야당 대표고 저는 일개 개인이니 한순간에 쥐도새도 모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처지 아니냐. 나를 돈 때문에 공익제보했다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랬다면 이재명을 찾아갔을 거다. 이재명이 이렇게 오랫동안 건재할 줄은 몰랐다. 금방 일상으로 돌아갈 줄 알았다. 참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썩었다는 거를 이분은 모르셨던 거지 말하자면. 네. 이제 여러모로 이제 가족들까지 삶이 이제 망가져가지고 많이 힘들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공익제보자는 뭐 잘못한 사람이 아니고 잘못한 걸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되는 게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제보하지 않아 김기경 씨의 죄가 묻혔다면 지금쯤 배임 횡령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었을지 모르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됐겠죠. 아마도. 골든크로스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라도 보면은 뭐 우리라도 이분들한테 할 수 있는 도리는 이분한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네. 우리야말로 제일 고마워해야 될 분이 이분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분 아니었으면 끔찍합니다. 네. 예. 그 0.7%. 자, 오늘 이제 또 재밌는 그 기사가 하나 이제 SNS에 소개가 됐어요. 월간조선 9월의 기사인데 이재명 캠프의 유튜버 블랙리스트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거 보면 이제 이거는 그 작년에 아마 작년일 거예요. 그 김용 그 압수수색 하면서 나왔던 이제 문서였는데 이게 어떻게 월간조선에 입수가 된 모양이에요. 문서가 크게 세 가지인데 경기도청 정치시사 관련 협업 대상 문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총 36명의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팟캐스터 3명, 변호사 12명, 여론분석가 7명, 기자 4명, 전문가 4명, 개그맨 1명, 기타 2명, 기본소득 4명. 이게 총 이제 8개 분야에 36명. 이렇게 와, 여론 분석가 7명. 박시영 같은 애들 들어가 있겠지. 그렇지. 박시영이랑 네. 그다음에 그 권순정이 그렇죠. 걔 리얼미터 하다가 이제 그렇죠. 경기도 어디 네. 산하로 옮겨갔잖아요. 그렇죠. 유명하죠. 권순정이. 예. 그래서 이제 요 기사에서 말하는 주요 인사를 보면은 현역 국회의원은 김남국. 이때만 해도 이때는 경기도청 시절이었으니까 남국이 당선되기 전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아마 변호사 리스트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김지혜 변호사 이 양반은 경기도청 공정경제과 과장으로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김용도 변호사인가? 아니잖아. 김용은 그냥 경기도청 대변인이잖아. 성남시의원하고. 김용도 이 리스트에 있다고 합니다. 네네. 김용은 왜 집어넣었지? 굳이 왜 넣었지? 이미 대변인일 텐데.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학계 인사로 보면은 그
기본소득 정책 수석으로 불리는 강남훈 전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저 알아요, 강남훈? 네네네. 나는 왜 기억이 안 나지?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경제책사, 이 사람은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라고 합니다. 이분이 낯설어요. 예. 그 저는 이 기사에서 왜 최병원이 안 나오는지. 글쎄요, 우리 교수님 왜 이재명은 최병원을 별로 안 좋아하나?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기본소득 분야의 이름이 이제 올라 있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최창렬 영인대 특임 교수라는 양반은 여론 분석가. 그리고 요 교수들이 다 이제 그 이재명 캠프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치 2022년에도 이전에 이제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자 분야에는 아주경제, 오마이뉴스, 한국일보, MBC 기자들이. 아주경제는 그 장 모시기 걔 아닌가? 네, 장용진. 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그다음에 개그맨은 강성범. 아 근데 이것도 인상적이네. MBC 차장 부장급 기자 4명. MBC 새끼. 근데 여기는 근데 이거보다 또 사장이 그러니까 박성재 한 명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건이 이제 경기도청 홍보 협업 정치 시사 유튜브 현황 해가지고 뭐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성범 TV, 김용민 TV, 민중의 소리, 오마이뉴스, 시사타파, 노무현재단,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 새끼들은 진짜 이건 좀 경기도청 문건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재명 캠프 문건도 아니야. 근데 경기도청 협업 홍보 대상이 노무현재단이 왜 들어간 건지 난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뉴스타파, 팩트TV, 딴지방송국, 서울의 소리, 최인호 TV. 얘네들이 말하자면 친명 유튜버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마지막 문건이 좀 재밌었죠. 정치시사 유튜브 현황에서 보수 보면 이제 뭐 저쪽 유튜버들 쭉 적혀 있습니다. 펜앤드마이크, 진성호 방송, 김태우 TV, 가로세로 연구소, 배승희 변호사, 이병규 TV, 고성국 TV,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뉴스타운, 조갑재 TV, 신의 한수, 백브리핑. 백브리핑 보수 아니잖아. 아니 뭐 우리 중도 보수잖아. 아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이렇게 사실 근데 아니 이것 때문에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 성향이라고 이제 또 성향 그 체크하는 항목이 있는데 다 나머지 채널들은 다 이제 뭐 우파했나 보수라고 돼 있는데 백브리핑만 꼴통이라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제 꼴통 뒤에 또 이제 위험이라고 또 적어놨어요. 소통 창구 항목에 위험. 뭐 소통 창구가 위험하다면 이게 뭔지. 그 이제 이 위험이라는 글자를 쓸 이제 다른 칸이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쓴 것 같긴 해. 그리고 뭐 연락처는 유비씨 이렇게 적혀있고 한데. 연락처 유비씨래요. 이때 유비씨 없어지지 않았나? 2020년. 2019년이면은 거의 막 직전인가? 막바지야. 네, 20년쯤에 없어졌으니까. 예. 참 어쨌든 같은 당원인데 말하자면 같은 당 스탠스인데 아마 당내에서 다만 이제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 유튜버를 굳이 찍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문서화시키는 것도 웃기고, 뭐 다른 유튜버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니 얘네들 이 새끼들 그 지난 대선 때 뭐 이낙연 캠프에서 그 블랙리스트 만들었다고 개 지랄을 떨었죠. 예. 근데 이거 경기도에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캠프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왜 이 지랄이냐고. 그리고 더군다나 뭐 백브리핑을 꼴통이라고. 이게 내부적인 인식이 어땠는지. 야 근데 정치 신세계는 안 들어갔네. 네. 그래서 이제 백총이 잘못했나 보다. 백총 별명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백통으로 바꿔야 돼. 백꼴통, 백통. 백총통. 근데 이제 뭐 사실 이게 좀 뭐 웃기는 얘기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참담하죠 사실은. 수준이 이 수준이라는 게 무엇보다. 이런 걸 어떻게 대통령을 시키냐고. 너무하죠 진짜. 얘도 윤순열처럼 그 이치임식 할 때 싹 다 부르지 않았을까? 뭐 그랬겠지. 당선됐으면. 당선 안 됐더라도 몰라 뭐 따로 불러가지고 밥이라도 먹었는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참 참담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이수준이랑 싸워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대통령 안 되게 막은 거는 잘한 건데 윤석열이 저지랄이라 가지고 참 보람도 없고 이제는. 네, 그래도 뭐 한번 먹여줬으니까. 네. 그거는 뭐 후회는 없다. 그거면 된 거지 뭘 많은 걸 어떻게 바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낙연 총리님 소식 짤막하게 짚어봅시다. 8월 10일 날은 그 잼버리 폐막에 관해서 이제 SNS에 글을 올리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기존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하셨는데
이런 이제 SNS 입장이 나오니까 좀 뭐 국힘에서 여러분들 빈정이 상했겠지. 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야 간사가 이제 18일부터 25일까지 잼버리 현안 질의에 관한 이제 증인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힘 측에서는 지금 민주당에 20명 정도의 증인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20명 증인 중에 이낙연 총리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낙연 총리님을 지금 이렇게 그 증인으로 부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뭐 멀쩡한 부지를 두고도 아직 메워지 않은 갯벌을 개체제로 선정한 배경에 공모조정실사나 사면금위원회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근데 이제 뭐 여러모로 봤을 때 민주당이 이 요구를 들을 가능성은 낮다. 뭐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면금 잼버리라는 게 사실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이 됐던 거고 그 문재인 정부는 말하자면 그걸 계승한 셈인 거죠. 물론 박근혜 정권이 그 중간에 탄핵 전국 들어오면서 이 잼버리 추진 동력도 많이 상실이 되긴 했지만은 벌려놓은 일을 엎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대로 이어받은 면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새만금에서도 부지가 몇 군데가 있었다고 그러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이번에 잼버리 대회가 열린 거기에서 굳이 열렸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은 한 번쯤 따져볼 필요는 있겠죠. 네네. 근데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거 지금 이낙연 총리님 만약에 소환돼서 나오잖아. 그럼 국힘은 제일 못 볼 것 같은데. 한번 봐도. 그리고 뭔가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뭐 민주당이 근데 이걸 그냥 정말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정의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네네. 이낙연 총리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지자체장들 다 들어가 있고 뭐 그 지역 의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아니 일단 조직위원회 이 새끼들아 그 조직위원회 회의록이나 그 한번 싹 보라니까. 그거면 상당히 얘기가 진도가 빨라질 것 같은데. 자 이제 그 이낙연 대표님이 지난주 이제 16일부터 그 김대중 대통령님 사고 14주기를 맞아가지고 호남 지역을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16일날 이제 내려가셔가지고 지역 인사들이랑 간담회를 가지셨고 17일 같은 경우는 순천만 습식센터 지방자치학교 초청 강연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18일 날은 또 그 김대중 대통령 추도식에 참여를 하셨는데 이거는 그 서울 현충원 국립묘지 그 김대중 대통령 묘역이 아니고 하이도. 네, 하이도에서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생가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참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일 오후에는 지지자들과 이제 차담도 가지셨는데 이게 계속 일관된 메시지를 내셨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내용이냐 대략적으로 이제 추려 보면은 뭐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은 북한은 물론이고 북한과 주변 사강국과 모두 관계가 좋았다. 상인적 현실 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DJ 시절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움직임을 정치 재개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 중에서 이제 그 17일 강연 같은 경우는 그 강연 날 그때 이제 라이브를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황작가 TV랑 그 최성 TV에서도 라이브를 했었는데 두 분 다 이제 좀 그 촬영 장비가 특히 이제 오디오 쪽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음성을 듣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뒤늦게 이제 그 순천 독립신문이라는 채널에서 이 강연 영상을 다시 올렸는데 이게 오디오가 사운드 상태가 제일 좋기 때문에 강연 보실 분들은 순천 독립신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는 거는 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7일 초청 강연장 그 초청 강연이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청중과의 잠깐한 짧은 이제 질답 시간을 가지셨는데 이때 좀 재밌는 광경이 하나 나왔어요. 그 이제 이날 그 국힘 이정현 의원이 이제 참관인으로 가가지고 그 참관을 했는데 질답 시간에 그 청중 한 분이 자기는 이정현 의원한테 질문 드리고 싶다면서 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낙연 대표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정현 의원이 얘기를 한 게 저는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을 볼 때마다 매우 아깝게 생각한다. 5선 국회의원의 전남지사의 국무총리의 집권여당 당대표까지 지낸 분이다. 호남에서 인물 없다 우는 소리 하는데 그럼에도 단 한 명뿐인 이런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뽑지 않은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 덕담을 한 거죠. 네네. 그때 이낙연 총리님이 그 말씀 듣고 나가지고 이정현 대표님 고마워요 이렇게 이제 너스레를 떠셨다. 이정현 전 의원도
한때 당 대표까지 했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이 질문 자체를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할 수도 있어요. 도발적이고. 그냥 참관인으로 간 사람한테 뜬금없이 질문 던지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람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이제 공격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더구나 이 질문자가 그냥 일반인이 아니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부산 전 시의원인데 정근양이라고 이 사람이 무리 이렇게 해가지고 당에서 제명됐나 뭐 시의회에서 제명됐나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트위터에서 많이 본 이름 같은. 네, 뭐 경비원 갑질 사건이라고 있어요 보면.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이 정치 물 조금 먹어본 사람인데 이런 식의 좀 무리한 질문을 했다는 게 좀 다소 좀 수준이 이 수준이 왜 이러냐 싶은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반면에 이재명 의원은 상당히 잘 받아냈다 이거를 유들유들하게. 그리고 이제 이낙연 총리는 이미 분위기 되게 유하게 그렇게 마무리하셨고. 이정현 전 의원이 그 지역구가 거기잖아요. 순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좋은 모습도 보일 수는 없지. 여러모로 보면 사실 이정현 의원은 이 좀 그런 말 하기가 편한 분위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국힘 측에서도 이낙연 대표님한테 덕담 던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말하는 구석도 별로 없거든요. 국힘 측에서 이낙연 대표는 그렇게까지 적대시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역구에 대한 익스큐즈도 있단 말이야. 적진에서 당선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자유로운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대립 구도로 가는 와중에 이런 식의 이제 장면이 연출되는 게 되게 보기 좋았는데 성북구 시의원은 민주당 성북구 시의원 하나가 여기에 대해서 엄청 또 욕을 악담을 퍼부었어요. 김은수라고. 뭐 이름이 나쁘네. 네. 민주당 호남 김대중 대통령 들먹이면 세상을 거꾸로 돌리고 분열시키는 언행을 그만두라 이딴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거에 관해서 할 말은 많은데 욕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참겠습니다. 너무 근거가 없는데 네. 세상을 거꾸로 돌리고 분열시키는 언행이라니. 자 이제 그 강연 관련해 가지고 다음 강연은 부산 잡혀가지고 25일 오후 4시에서 5시 40분 부산 시의회지 2층 대의회실에서 열리고 요것도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당에서 이거 태클 거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상무위를 이제 같은 날 5시에 소집을 하는 바람에 그러면은 상무위원들은 참석 못 하게 되는 거니까 참석하기 그렇죠. 어려우니까. 네. 근데 뭐 부산시당에서는 발뺌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부산시당 시당 위원장이 서은숙이에요. 이거 친명이에요. 네, 지금 최고위원도 하고 최고위원 있죠. 꽂아줬죠. 그것도 임명직으로 이재명 꽂아준 사람이란 말이야. 당대표 임명으로. 그러니까 뭐 서은숙 씨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억울하면은 일정을 변경해. 그래 변경하면 되지. 변경하면 되잖아. 근데 변경도 안 하고 뭐 억울하다고 그러면 누가 들어주냐고. 주로 목요일 아침에 했었다며 오전에. 네. 근데 뜬금없이 이 때문에 이러니까 누가 봐도 저격이지 이 정도면은. 냄새가 풀풀 나지. 그렇습니다. 정치 뭐 하루 이틀 해본 것도 아닐 건데 아마추어구만.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네,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